자, 지금 포인트가 문법 설명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 설명했는데 한번 문법 개발 한번 할 거예요. 이 동명사에서 포인트는 머릿속에 반짝반짝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가 다르죠. 그죠?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메가팩스트 키드했죠?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했죠. 메가팩스트 키드했고 그 구분하는 거 했었죠. 뜻이 달라지네요. 그게 첫째 포인트입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목적어 둘 중에 어떤 게 될 것이냐, 동사의 목적어가. 또 하나 포인트는 동명사가 어디 나온다고 했습니까? 전치사 파트에 동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전치사는 앞전에 위치한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동사의 목적어, 이쪽에 나오는 동사의 목적어랑 어떻게 다르냐? 전치사도 목적어를 취하는데 명사, 대명사가 나오는 게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쪽에서 얘네가 다 목적어는 정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동사에 따라 다르게 동사는 이것도 취할 수 있고 이것도 취할 수 있지만 전사는 투부정사 절대 못 나오고 동명사만 나오니 전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는 거 조심하고 그건 목적어다. 그러면서 전사가 투부정사의 투가 있고 전사의 투가 있으니까 헛갈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1001문에서는 마스터는 지금 어디일까요? 1001 마스터는 이 부분이 동명사에서 봤으면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겁니까? 1001 마스터에서는요. 1001 마스터에서는 지금 페이지 저기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여기 있죠? 10페이지 30 몇 쪽입니까? 34쪽 주어 동사 찾기에서 여기 있죠? 거기서 34쪽 명사구 주어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34쪽에 왜 우리가 명사구 하고 있습니까? 그럼 명사구 주어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34쪽 가봅시다. 34쪽 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 보시면 명사구 주어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34쪽에 21번부터 30번까지 여러분이 독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구 주어를 밑줄을 치시는 겁니다. 밑줄을 쳐서 오는 거예요. 해석 한번 해보고. 그래서 명사구 주어의 범위는 이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 두가 세 개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주어가. 그러니까 동사 찾고 주어 동사만 찾아보는 거예요. 21번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21번 보면 seeing only the good in one's actions. 그죠? 그리고 the bad in those of others.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그럼 전체가 seeing으로 연결된 거죠. seeing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게 동명사 주어인 거죠. 아시겠죠? 여기가 여러분이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어가 길어지니까 영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주어가 길어지니까. 주어 자체가 길어져 동명사니까. 해석이 뭡니까? 오직 선한만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서는 선한 것만을 보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는 악한 것을 보는 것은 is 뭡니까? 동사 그 다음에 공통적인 인간의 약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까지가. 그럼 이 뒤에는 뭐예요?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니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문장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해석하면서 이 책은요. 그리고 validating only a positive or negative aspect of human experience. 여기까지 또 주어온 거예요. 동명사 주어가 한번 또 나온 거죠. and를 중심으로. 동명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사가 is고 not productive 비동사 다음에 나온 형용사니까 또 보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 validating 하면요. 무엇을 유효함을 입증하다, 유효함을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당성을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오직 뭐를 정당성을 확인하냐면요. 긍정적인 것과 인간의 경험의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만을 확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유효함을 입증하는 것은 어떻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프로덕티브가 생산적인이죠. 여러분 다 능률북학에 있잖아요. 사관학교 시험 문제. 실제로 꽤 어려운 문제를 문법을 배웠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주어 동사 찾는 거지? 그럼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어는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 아니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분석해가지고 해석해보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시험 여기를 따라서 34에서 35는 여러분 시험 범위 저겁니다. 저기 한번 여러분이 공부해 오는 겁니다. 그 중에 22번, 24번, 28번이 좀 어려워져요. 그죠? 한번 22번 한번 봐봅시다.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오늘 문법 설명하고 과제 내주고 이거 공부할게요.
To imagine that our world is a giant desert with cities and villages scattered randomly throughout world. throughout까지 여기까지 주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To imagine이 주어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상상하는 것은 아랍 세계가 거대한 사막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뭐가 있는? 도시와 마을이 있는. 도시와 마을이 어떻게 있어요? 흩어져 있는 겁니다. 랜덤이한 무작위로 이곳저곳에 뚫어아웃하면 이곳저곳에 무작위로 도시와 마을이 흩어져 있는 그런 거대한 사막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계속 얘기한 거죠. 세상을 어렵게 만든다. 그 자체 주어 자체가 길어져서. 그치? 그것은 이 우드비가 동사인 거죠. 그럼 비동사죠. 이것과 같습니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와 말하는 것과 같냐면 미국이 is made of, be made of가 뭐로 구성되다. 이미 했지. consist of. 뭐로 구성됐다? country towns. 시골 마을로 구성됐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에 의해서 운영되는? 카우보이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런의 과거분사죠. PP.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죠. 생각보다는. 하나 더 해봅시다. 24번 가봅시다. 24번 가보시면요. 24번 보시면 자, to have faith in the possibility of love is not only an exceptional individual phenomenon but also a social phenomenon. 여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not only but also be랑 to have가 결합돼서 즉 투부정사와 not only but also가 결합돼가지고 길어진 거에 불과한 건 거예요. 우리 not only but also be 오늘 또 배웠네, 그치? 후명사 배웠으니까 여러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즈가 동사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가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랑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죠? 어떤 것으로서 as not only exceptional individual phenomenon 뭐로서냐? 예외적인 특별한 exceptional 하면은 우리 동의 반의어에서 했어요. 특별한 평범하지 않은 그지? 평범하지 않은 할 때 반의어로 했었죠. 특별한 개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예제니까 뭐뭐로서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게 주어. 동사가 is 뭡니까? rational faith 아주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보호야 이게. 이형식 문장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뭘 기반으로 한? 통찰을 기반으로 한. 어떤 통찰? 사람의 베리가 명사 앞에 나오는 매우가 아니라 바로 그라고 했습니다. 더 베리. 바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거겠습니까? 통찰에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해볼만 하죠? 단어도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잖아. 이 마스터면 고등학교 최고예요. 최고. 500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모아놓은 거야. 마스터면. 해볼만 하잖아. 여러분이 올라온 거야. 자신감을 가지라고. 28번 하나만 더 합시다. 28번 재밌으니까 28번 하나 더 해봅시다. Because human consider themselves the highest form of life and therefore better than any other animals.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비코즈절이 있으니까 부사절인 겁니다. 비코즈 다음에 주어 동사 다 주절 나오겠죠. 주어 동사 우리 부사절 하는 거 그치?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야 부사절이죠. 비코즈도 절이니까 부사절이지만 주어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이게 인간이 주어죠. 컨시더가 나왔어요. 컨시더는 오형식 동사죠. A를 B라고 여기다 대표적으로 그죠? 주로 형용사가 나오지만 컨시더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기억납니까? 그렇지만 명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이 그들 스스로를 가장 최고의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동물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셨죠?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을 보여주는 것은 그죠? 네. 동물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가야겠죠? 어떤 동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동물을 보여주는 것은 뭐처럼? 인간처럼. 영화와 책에서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동물을 보여주는 것은 수연이 동명사 좋은 거죠. is 이게 동사가 나온 겁니다. 뭡니까? 유용한 이런 것입니다. 유용한 이런 도구인 것입니다. 어떤 도구냐? 이것도 보호죠. 왜? 비동사 다음에 useful, blank, tool이 명사니까. 보여주는 인간의 행동을 보여주는
인간의 행동이 어떻다? To be more animal-like. 동물 같다. 뭐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인간의 행동이 야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가장 고른 형태인데 어떻게 동물과 같다고 할 수 있어? 물론 동물적인 측면이 있지만이라고 인간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we like to admit 훨씬 더 동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유용한 이런 도구입니다. 비유 도구입니다. 풍자적인 도구입니다.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말하는 동물을 보여주는 건. 그러면 complimentary 하면 뭐예요? 이거는 칭찬하는 또는 무료의 이런 뜻입니다. compliment가 I죠. 칭찬하다죠.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칭찬하는 이런 뜻이 있고 무료라는 뜻이 있어요. 놀랍게도 컴플리멘터리가 하나 써두세요. 무료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이어리클 있죠. 이 단어는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풍자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능률복화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풍자적인. 풍자적인이라는 건 뭐예요? 재밌게 비꼬는 거죠. 풍자적인 그런 도구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많지 않죠, 그죠? 기껏해야 2페이지잖아. 동명사 이거 해봤자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 질문하는 거 이런 선생님도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자, 계속 선생님 오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내가 조금 좀 주변에 편지가 바뀌어 좀 고민했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문막으로 하자 이겁니다. 집에서 좀 풀어오시고 지금 거기서 틀린 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가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 포인트 집어봅시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설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포인트가 아주 간단합니다.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포인트는 뭐냐? 주로 목적으로 쓰이는데 얘네들은요. 이거죠. 이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쪽에 있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밑에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겠어요?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here to go?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to가 뭘로 바뀔 수 있다? 전체가 의문사 이게 주어 플러스 should나 여러 번 했죠? 여러분 주어 플러스 can으로 바뀔 수 있다 이랬죠? 요거만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선생님 책 몇 페이지냐면요. 선생님 책 69쪽 보시면요. 69쪽에 주어 역할하는 거 하나, 보어 역할하는 거 하나, 목적어 역할하는 거 하나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맨 밑에 주어 역할하는 거 맨 밑에 what to do. 무엇을 할까는 이제 not decided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어 역할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의문은 언제 출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나온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보죠. 명사니까 명사 구니까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자, what I should do, what I can do 이렇게 되셨죠? 하나씩 배웠습니다. 자, 여기는 주어 목적어 보호를 길게 한다고 했는데 별로 안 길죠. 근데 방금 전에 천인을 마스터 보니까 엄청 길죠. 이것만 원리만 길어지는 겁니다. 단어만. 거기 익숙해지면 독해 도사가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원리 똑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끝났죠. 이제 명사과 명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명사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예언이 왔어야 되는데 왔으면 했는데 동영상을 잘 봐야죠. 명사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요약해서 설명하면 되거든. 대절이 있고 맞절이 있고 그렇죠? 외도나 의문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외도나 입절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대절 하나하나 의미를 밝히면 그냥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씩 예문 들면 되는 거죠. 그게 선생님 책에 요약책에 있는 거고. 대절은 이거는 명사절을 이끄는 그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너무 힘드니까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 명만 접속사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대신이다. 알겠죠?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그냥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인 얘기라고 그랬죠. 여러분한테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인 거예요. 아직도 안 배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딴 애들은. 이거는 뒤에 문장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완전한 문장인데 She is brave.
그녀는 용감하다. 완벽한 문장 센텐스였는데 이거를 하나의 명사처럼 쓰고 싶어서 앞에다 대 쓰는 거랬네. 그치?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에다 대 쓰는 거니까 애초에 뒤에가 완전할 수밖에 없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주어 역할 하는 거 하나. 그녀가 용감하다는 것은 is true, 사실이다. 목적어 역할 하는 거. 나는 알고 있다. I know that. 그녀가 용감하다는 거. 목적어 역할 할 땐 대시 생략 가능하죠. I know that. 주어랑 보어 역할 할 땐 생략이 안 돼요. 그죠? 그 얘기하면 그죠. 그럼 대절 끝났어요. 됐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대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왓절 한번 봅시다. 왓절은 포인트가 뭡니까? 대절은 끝났지? 왓절은 선행, 그러니까 제목에 포인트가 있어. 여기서는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이란 말이에요. 그럼 관계대명사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요거 관계대명사 할 때 다시 하겠지만 내신을 위한 모바일도 했지만 직관으로 본다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그죠? 얘도 선행사가 없죠. 얘도 선행사가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둘 다 선행사가 없어요. 얘 선행사가 없던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문장이 대붙여서 주어 역할을 하는데 주어 앞에 무슨 선행사가 있습니까? 멀쩡한 역할 앞에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는 선행사가 아니죠. 명사의 선행사니까. 비동사 다음에 보호는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무슨 선행사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하는 선행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선행사도 포함해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선행사 포함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왓절하면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띄울 바꿔 쓸 수 있다. 당연히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죠? 포인트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직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얘는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 내신을 위한 문법도 했지만 얘랑 같은 거죠. 왜? 여기 뒤에 있는 뭔가가 얘랑 이렇게 같았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랑 공통 부분이었으니까 여기가 원래 다른 문장이었는데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공통 부분을 이용한 거죠. 그치? 그게 관계대명사죠. 얘가 뭘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이걸로 바뀌어서 나왔잖아. 그럼 얘랑 같은 거라며 이렇게 공통 부분이어서 얘가 이걸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랑 같은 거죠. 근데 자꾸 얘랑 같다는 걸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붙어있는 같다는 걸 자꾸 인지가 안 돼. 따로 놀아. 같은 거예요. 얘가 뒷부분.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같다는 게 직관.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된다? 여기는 빈칸이 생기죠. 왜? 일로 나갔으니까 빈칸이 생기죠. 그러면 빈칸이 생기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빈칸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직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가 무조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치?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직관을 발휘하면 얘는 이 덧띵을 받아주는 거니까 뒤에 거 다시 받을 때 대명사로 받잖아. 이시나 대미나. 만약에 미스터 스미스면 힘으로 받잖아. 예를 들어서 키라 받지. 근데 여기는 애초에 대명사란 말이야. 앞에 걸 다시 받는 거니까 공통이니까.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니까 얘가 빠져나가면 뭐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뒤에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복격관계대명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범위를 넘었거든? 그럼 주로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왜? 주어나 목적어나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직관입니다. 빈칸이 있으니까 불완전하다. 이게 없는 거다. 이게 두 번째 직관입니다. 관계대명사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끝났습니다. 맞죠? 주어 역할하는 거 하나, 목적어 역할하는 거, 보호 역할하는 거 하나씩만 보면 되죠. 됐죠? 포인트 잡아봤어요. 포인트 잊지 마시고 웨더나 이프절 가겠습니다. 웨더나 이프절. 자, 웨더 이프절은 대절과 같습니다. 이것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이 뜻은 뭐예요? 그냥 접속사라는 거.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라는 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웨더 붙여서 뭐인지 아닌지 의미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녀가 용감하다는 것은이고 이거는 그녀가 용감한지 아닌지 의미만 달라지는 겁니다. 뒤에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선행사가 있을 수가 없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만 맨날 물어보다가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죠. 너무 지겨우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다 왓을 써준 거야. 맨날 대과 왓을 헷갈리게 하다가 여기다 왓 써주고 수능에서 다음 점 틀린 것은 어법상
뒤에가 완전한데 뒤에가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완전한데 왓이 나온 거야. 근데 that을 써도 원래는 이것만 생각하니까 해석은 좀 이상한 거야. 뭐가 인지 아닌지를 해석해야 더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뒤에가 완전하네. 그러니까 왓은 못 나오겠네. 이렇게 시험을 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따라서 여기서 결론입니다. 의문사절 빼고 여기에서 포인트에서 대시냐 왓이냐에서의 포인트에서의 결론은 앞에 선행사가 앞에 명사 선행사가 없는 거죠. 선행사가 없다. 그러면 대시냐 왓이냐를 물어보는 거다. 알겠죠? 뒤에가 완전한 거냐 뒤에가 불완전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다. 관계대명사 대신은 헛소리 나오는 끝장인 겁니다. 관계대명사 된 나오면 안 돼서 선행사가 없는데. 알겠죠? 접속사 대시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사절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과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는 건 좀 다릅니다.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선생님, 저 곱셈 공식 도출할 수 있는데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도출할 수 있죠. 근데 암기하고 있는 것과 그냥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수학에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르죠. 영어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툭 하고 나와야 됩니다. 저런 거 있어요가 안 주면 안 됩니다. 툭 하고 나와도 나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세요. 의문사절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미 이제 겹쳐요 강의가 많이. 그리고 책 보겠습니다. 천일문 마스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강의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됐죠? 네. 여러분 다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호 다 적었어요? 네. 이거는 선호가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네. 그냥 여러분이 지금 딱 해서 자기 걸로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옛날에 다 알았었는데 소용없어요. 나 옛날에 다 기억했는데 지금 가장 소용없어요. 지금 집어넣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의문사절입니다. 의문사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간접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의문사절은 뭐다? 간접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없죠. 끝났어요. 간접 부분은 뭐다? 이제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쭉 펼쳐져야죠. 지금 파노라마가 펼쳐져야 돼. 이것만 생각나면 끝장인 거야. 선생님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적주동이다.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예를 들어서 그때 첫 강의 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Where does she go?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주어처럼 쓰고 싶은 거죠. 이건 직접 본문이고 이걸 문장 안에서 그녀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은 Where she go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은 이게 주어 역할하고 이게 목적어 역할하고 그죠? 이제 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어 역할하고 명사처럼 이게 간접 부분 끝.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조심할 게 뭡니까? Do you로 물어볼 때 하나 조심해라. Do you know와 뭘로 물어볼 때 Do you think로 물어볼 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Do you know로 물어볼 때 요게 들어갑니다.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Where she goes 이때는 이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Where she goes 이게 틀렸다고 했습니다. 한 단계 더 거쳐야죠. 왜? 얘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yes, no로 대답할 수 있을 때는 얘가 막아요. 못 나와. 근데 yes, no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사람의 생각을 묻는 거죠. yes,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너 아니? 응. 이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믿니? 생각을 묻는 경우에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너는 그녀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니? 생각을 묻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얘 말이 안 되잖아.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 그럴 때는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 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해요? 전체가 의문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는 이런 거는 의문문이 아니죠. 마침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나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그냥 마침표잖아요. 그때는 왜 앞으로 튀어나갈 힘이 없는데 의문문이 되는 순간 얘는 엉덩이를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튀어나가는 거죠. 휙 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얘는 못 막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죠? Where, 그죠? Do you think? 어떻게? She goes.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간접문은 끝입니다. 자, 그게 몇 페이지 나와 있는 겁니까? 70페이지입니다. 선생님 책 70페이지. 선생님 책 70페이지 예문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죠? 10페이지. 주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보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하나. 대절. 그 다음에 그가 언제 그것을 했는지 의문사절. whether절. 그 다음에 what절. 보호 역할을 할 때 대절. 비동사 다음에 다 나왔죠. when절. 의문사절. whether절. what절. 비동사. 목적어 역할을 할 때 that. 이때는 대신에 가능하죠. 그죠? 거기다 가로 하나 치시고 we hope that 했을 때 가로 하나 치시고 I don't know. 다음에 의문사절. whether나 if절. 이때만 whether if로 바꾸죠. 주어 목적 보일 때 못 바꾸죠. 그죠? 그 다음에 what절. 자, 끝났어요. 그러면 1001번 한번 봅시다. 1001번 나와서 자, 몇 페이지 가시냐면요. 아까 봤던 거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면 자 36쪽입니다. 36쪽 보시면 방금 말한 절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36쪽 여기 역시 선생님이 해준 거 말고는 시험 여러분이 풀어오는 겁니다. 36쪽 보겠습니다. 31번 보시겠습니다. 31번, 32번, 40번 봅시다. What are regarded today as rational, irrational activities such as magic, astronomy, and alchemy. 여기까지 끊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리가드 에이즈를 했죠. A를 필요해서 여기다 간주하다. 그치? 했잖아. 동의어 관여에서. 어디서 했어요? 필수 수거 했지 않습니까? 루브 오픈 에이즈. 그 수동이 돼 있으니까. A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아니라 여겨지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로서 여겨지는 거? 오늘날 이성적인 활동, 비이성적인 활동. 비이성적인 거죠. 이레이셔널도 했잖아. 이성적인,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그치? 다 했잖아. 자, 뭐와 같은 마법. 에스트라알라지 하면은 정성술. 그 다음에 엘케미, 연금술. 알겠어? 연금술입니다. 이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는 것은 여기까지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practice, 행해집니다. 어떻게, 뭐에 의해서 그죠? 실행되어지냐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들의 과학적 크레덴셜, 그들의 과학적 자격입니다. 크레덴셜 하면요. 그들의 과학적 자격이, 크레덴셜, 자격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과학적 신뢰성, 크레덴셜 하면은 이걸 뭐라고 하지? 뭐 단어가 안 나왔네. 이거를 크레덴셜 하면 과학적으로 신뢰 가능할 수 있는 자격,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신뢰 가능한 자격 정도. 그들의 과학적인 신뢰 가능한 자격이 leave no doubt,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에 관해서? 그들의 그죠? 합리성에 관해서. 그들의 합리성에 관해서 그들의 과학적인 어떤 신뢰적인 자격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실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마법을 누구예요? 갈릴레오가, 점성술을 뉴턴이, 알케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과학적 자격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합리성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은 was one of the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연금술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죠, 해석이요. 그 다음 32번 보시겠습니다. 32번은 선생님이 이거 후에 번은요 복합관계대명사입니다. 복합관계대명사는 선생님이 문마고에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다른 걸로 복합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냥 이거는 후에버나 whatever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acquires knowledge, 지식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그죠? 지식을 얻고서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is as one,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plow, 쟁기질을 하지만, 쟁기질을 한다는 건 씨앗을 뿌리고 곡식,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쟁기질을 하지만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does not sow, sow가 씨를 뿌리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 해놓고 씨 안 뿌리는 거죠. 이렇게 끝맺음을 안 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좀 이거는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가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거 딱 하나 나오네요. 40번 먹으시겠습니다. 자, 뭐 경찰대 문제죠? 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로켓 런치하면 발사입니다. 발사 장소는 텐드 투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모트 외따고 그 다음에 트로피컬 열대의 지역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로켓 벌처는요. 로켓 그 런처 사이트 발사 장소는 자 that such places 그러한 장소가 또한 자주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은 대절이 주어온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푸어리스트니까 여기까지 끊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곳에 이런 뜻이겠죠. 그러한 장소들이 있다는 것은 대절로 주어 기부지 주게 됩니다. 이게 동사. 많은 런치스 이건 뭘까요? 로켓 발사죠. 많은 로켓 발사에게 카운터 인투이티브 필 반직관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많은 로켓 발사를 반직관적인 원래 로켓은 부유한 곳에서 올리는 것 같잖아. 근데 왜 로켓 발사하는데 가장 가난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하네? 그러니까 뭔가 반직관 우리의 직관과 반대되는 느낌을 준다는 거야. 로켓 하면 미국에 어디서 할 것 같아요? 뉴욕에서 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수십억 달러입니다. 퓨처리스틱 머시너리 어떤 것? 퓨처리스틱 하면요 미래에 올 수 있는 그죠? 장래에 올 수 있는 기계 기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십억 달러가 잠깐만요. 이건 주어 동사가 아니네요. 거기 땡땡이 있으니까 그 반직관적인 느낌이 카운터 인투이티브 필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수십억 달러짜리 그죠? 어디? 미래 기술을 내 모양을 하고 있는 미래 기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짜리. 근데 그 미래 기술을 머시너리 하면요 기계란 뜻이거든요. 기계류. 그러니까 장래에 올 수 있는 미래적인 모습의 기계류 속에 수십억 달러. 거기 수십억 달러 쏟아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로켓 속에. 자, 뭐가 솟구치고 있는 어디 위로 솟구치고 있어요? 레인 포레스트 열대 우림. 그리고 쉔티 타운 하면 쉔티가 판잣집이에요. 옆에 있네요. 판잣집 열대 우림에 그 허름한 판잣집 위로 솟아오르고 있는 미래 기술 속에 들어간 수십억 달러. 이런 반직관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절이 주어인 거죠. 역시 여기도 주어 동사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왓절이냐 대절이냐 웨더절이냐 아시겠죠? 그걸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준비하십니까? 시간 얼마 안 됐죠? 8시 안 됐죠? 7시요. 7시 몇 분입니까? 아니요 6시 55분. 다행입니다. 1시간이나 나한테 시간이 있네요. 행복합니다. 왜? 좋죠? 이제 일로 넘어갈게요. 그럼 또 봅시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 지금 6시 55분이에요. 55분.
합시다. 자, 형용사하고 형용사절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건 확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사 얘기가 한번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보호 역할 하니까, 그죠? 여기서 분사 얘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exciting이냐 excited냐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she is 다음에 look 다음에, 그죠? 그녀는 흥분한 것처럼 보인다. looks exciting이냐, she looks excited냐. excited죠? exciting은 흥분시키는 거고, excited는 흥분하니까 그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만해도 될 것 같고, 형용사구에 뭐가 있습니까? to 부정사에 뭐가 나오니까 형용사전 용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to 부정사에 형용사 용법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얘기할 게 되게 많죠? 여기는 그냥 간단하죠.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처럼 주어로 얘기하면 주어 자체를 길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주어 자체는 길진 않지만 뒤에서 꾸며주는 것 때문에 어렵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있고 형용사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 구가 있고 하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죠? 여기 전면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열심히 했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도 5개의 뼈들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5개의 뼈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대충 그런 게 있어가 아니라 머릿속에 딱 5개는 들어가 있어요. 오늘 5개의 뼈들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건 암기하세요. 5개의 뼈들은. 그래야 거기다 살 붙이면 여러분이 딱 해결이 됩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명사가 있죠.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죠? 형태는 얘도 그렇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뭐였습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형태는 투 앞에 동사 붙이는 거 얘도 똑같죠. 해석은 형태. 해석은 뭐뭐 하니라고 해석하죠.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죠. 그죠? 얘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역할은 뭐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얘는 세 번째 역할. 뭐합니까?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끝났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포인트가 2개 있다고 그랬지. 뭐 있다고 그랬지? 포인트 2개. 딱 생각해야죠. 뭐예요? 포인트 2개. 왜 그래? 포인트 2개. 뭐예요? 포인트 2개. 아 진짜. 투부정사의 이 형용사 용법에서는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 뭐야? 왜 그래? 진짜 몰라? 이거잖아. 예문 하나 봅시다. 그는 필요로 합니다. someone.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to. 뭐 할 누군가를 필요해요? defend.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이게 맞아요? 의지할 누군가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까? 뭐가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 전치사가 필요한지 포인트 첫 번째. 왜 기억을 못해요? 전치사가 필요한지 이 포인트도 있잖아.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죠? He needs. 그는 필요로 합니다. 그죠? some money. 약간의 돈을 필요로 합니다. to.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빌려줘. lend me. 그녀에게 빌려줄 약간의 돈. 일단 아무 필요 없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빼도. 빌려줄 약간의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죠? 빌려줄 돈. 일단 아무것도 필요 없죠. 여기는 전치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요 사이에 넣었을 때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들어갔을 때 이런 타동사는 바로 목적어가 올 수 있으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지만 lend someone 돈을 빌리다 그죠? 빌려주다. 하지만 depend는 depend on이 필요한 거죠. 네, 자동사니까. 알겠죠? 이거 뭐 했잖아요. he 하나 더 해볼게요. he needs 필요로 합니다. a seat, a chair 의자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의자입니까? 이런 의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안지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C. 그 다음에 C 넣지요? 아니죠. C는 자동사니까 목적을 바로 못 찾는단 말이야. C on the chair죠. 그러니까 on이 필요한 거죠. 이거 하나 조심하세요. 그죠? 뒤에 넣어서 바로 목적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라. 이 포인트 하나 끝.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전치사. 그죠? P1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두 번째 포인트. 그래야 투명사의 형성요법을 끝내지.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두 번째 포인트. 기억 안 나? 비투용법. 비투용법 두 번째 포인트. 갑자기 슬픈데? 비투용법. 비투용법은 뭐예요? 비투용법 하면 생각나는 게 예의가 명의. 예의가 있는 회사가 명의다 기억납니까? 응. 여러분이 헛갈려 죽겠다고 했잖아. 나중에 그게 너무 많다고. 예의가 명의. 안 했어? 기억 안 나? 나이 했지? 예의가 명의. 그잖아. 이거 왜 포인트예요? 이유를 이해해야죠. 그냥 포인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보자 이거야. 뭐냐면 비동사 다음에 투정사가 나오면 my plan 내 계획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되살리는 거야. 지금 수업은 is 가는 겁니다.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겁니다. tomorrow 이렇게 되면 내 계획은 거기에 가는 겁니다. 내일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주어고 동사고 보호죠. 왜?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명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지? 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되어 있잖아.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비동사 이 비투용법 아무것도 아니야.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을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거야. 보호처럼 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는 거야. I am to go there tomorrow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나는 내일 거기에 가는 것이다. 이상하잖아. 나는 내일 거기에 가는 것이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동사고 이걸 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아까처럼 보호로 만들고 싶은데 아까 전에는 뭐가 되죠? 내 계획은 거기에 가는 것이다. 이게 돼요. 아까 전에는. 근데 여기는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퀄 시키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이다. 이상하잖아. 이게 명사적 용법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뭐 하는 것이다가 안 되니까 고민한 거야. 아이씨, 일본 사람. 그때 일본 사람들이 고민했다고 그랬죠. 이게 안 되네. 근데 보호를 넣고 싶은 거야. 아이씨, 어디다 넣지? 근데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보호가 될 수 있네. 그지? 그러니까, 얘 통정사가 여기 있잖아. 특수한용 보호를 여기다 넣자. 일본에 넣겠지. 이해됐어요? 여기다 넣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이건 뭡니까? 예정을 나타내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의, 가, 명, 의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의가 됐지? 그지? 이거는 미래 표시 부사구가 함께 온다고 그랬지. 얘는 수동부정사가 함께 온다고 그랬고, 얘는 on이랑 never랑 같이 온다고 그랬고, 얘는 뭐다? if랑 온다. 예의가 있는 의사가 명이다. 몇 페이지냐면요. 선생님 책 여러분이 쓰느라고 힘들까봐 75쪽 보세요. 75쪽.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잘 녹여서 가져오라고. 그냥 기대고 조그맣게 투부정사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만 적냐면 포인트만 적는 거예요. 포인트만. 동명사 포인트, 투부정사 포인트,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포인트 2개. 전치사냐? 그 다음에 비투용법. 그리고 뒤에다가 조그맣게 예문 하나씩 적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밑에 보면 형용사용법.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왜 명사 뒤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끊어주니까.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 얘기하는 거예요. 예문이나 봅시다. I don't have any money to lend you. 나는 너에게 빌려줄 돈이 가지고 있지 않다. 빌려줄 돈. 나는 약간의 교과서를 필요로 한다. 몇 권의 교과서? 읽을 교과서.
나는 쓸 편지가 있다. 근데 나는 여기 with가 없으면 I have pencil to write 하면 나는 쓸 연필이 있다. write a pencil이 아니지. write letters는 되는데 write with a pencil이지. 어떻게 연필을 씁니까? 편지를 쓰는 거지. 그 with가 필요한 거고. I have a sheet of paper. 나는 종이 한 장이죠. 쓸 종이가 있다. write a sheet of paper가 아니죠. write on the paper죠.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앞에 나온 명사가 부정사의 의상이 목적어 있대요. 부정사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를 바로 노취하니 전사를 필요로 한다. There is no chair. 의자가 없어요. 앉을 의자가. sit chair가 아니라 sit on the chair죠. 그래서 on이 필요하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에 예의가 명의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76쪽 보면 잘 읽어봅시다. 형용사적 용법의 특수용법, 비투용법,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독해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다음 밑줄 한번 칠까요? 명사적 용법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원래 명사적 용법 해석한다. 비투용법 아무것도 아니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야. 명사적 용법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봅시다. My plan is to go to the east coast. 내 계획은 동해안으로 가는 것이다. 뭐만 할 것이다. My plan과 to go가 이퀄 상태가 되죠. 거기다 이퀄 이렇게 하나 표시하는 이겁니다. 어떻게? 내 계획이 이렇게 되는 거, 이퀄 상태가 되는 거죠. 표시 하나 하시고. 밑에는 그는 동해안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안 되죠. 그는 동해안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표시 하나 해주면 그걸 특수용법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용법, 비투용법이죠. They are to meet tomorrow. 그들은 내일 만날 예정이다. 미래 표시요. tomorrow가 그죠? 동반된다. 너는 그죠? 미래 표시요. tomorrow 같은 게 같이 동반합니다. 너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이 격식을 갖춘 딱딱한 문체적 쓰래요. 여기서 you are는 원래는 you have to 되겠죠. have 대신에 ar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거 별표하세요. 그때도 아마 별표했을 겁니다. 내 집은 정거장에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능을 나타내요. 수동부정사가 나왔죠. 내 집은 정거장에서 보여질 수 있다는 의미는 정거장에서 내 집을 보인다는 뜻이죠. 정거장에서 내 집을 보인다를 영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동부정사에서. 그 다음에 그는 on이나 never죠. 그는 결코 그의 나라로 다시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on이나 never. 너는 열심히 일해야만 된다. 만약 네가 성공하려 한다면.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절과 함께 쓰여서 비투용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요약해서 조그맣게 예쁘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투부정사, 형용사, 영어 끝났어요. 됐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다음 거. 다시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포인트 2개. 전치사, 비투용법. 그리고 이게 쭉 펼쳐져야 된다고 누르는 순간. 여러분 머리 좋잖아. 여러분 탁월해져요. 탁월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독보적이 되는 겁니다. 숨겨도. 여유가 있죠? 영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 다음 거. 요번에는 형용사고 설명하겠습니다. 형용사. 분사구랑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알죠? 형용사는 원래 단독으로 문장 앞에서 설명한다. 그죠? 분사구랑 같이 설명합시다.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useful to 뭡니까? 유용한 도구. 이게 앞에서 설명한다. 우리도 어순이 똑같다. 근데 영어는 뒤로 돌아갈 때가 있다. to라고 하죠. useful이 뒤로 돌아갈 때가 있다. 뭐를 위해서? the task 이것처럼 뭐가 있을 때 다른 뭔가가 붙었을 때 그죠? 다른 뭔가가 붙었을 때 그 인물을 위해서 유용한 도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뒤로 간다. 뭐가 붙었어? 이게 무슨 구? 형용사 구 내용으로서. 원래는 앞에 써야 되는데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뒤로 간다. 왜냐하면 useful for the task to 하면 마치 그 임무 도구처럼 느껴진다. 그 임무의 유용한 도구니까. 형용사고 분사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맨날 이 설명 들었던 거지? 같은 걸로 합시다. 잠자고 있는 소년이에요. sleeping in the room. sleeping boy입니다. 얘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지만 앞에서 하지만 boy하고 sleeping이 뒤로 돌아갈 때가 있다. sleeping이 뒤로 돌아갈 때가 있다. 뭐일 때 뒤로 돌아간다? on the bench. 벤치에서 자고 있는 소년 것처럼 뭔가
주어식구가 달라붙었을 때. 왜?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다 우리 한국말처럼 여기 슬리핑 온더 벤치 여기다 넣으면 벤치에서 자고 있는 소년하고 소년이 마지막에 오면 영어는 어떻게 돼요? 오 슬리핑 온더 벤치 보이. 마치 벤치에서 벤치 보이는 야구 같은 데서 후보로 이렇게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이거든. 벤치 보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불명확하게 싫은 거예요. 보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소년 해도 그냥 알아듣는데 그냥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뒤로 간다. 됐죠? 역시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된다? 하나씩만 예문 하나 들어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서진 차. broken.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수리되는 거 할까요? repair. 수리된 차. 앞에서 보내주죠. 그죠? 그런데 뒤로 갈 때가 있다. a car 하고. 역시 뭐가 붙었을 때? 뭔가가 들러붙었을 때 repair. 뭐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이렇게 들러붙었을 때는 뒤로 간다. 왜? 여기다 넣으면 repaired by him car. 그의 차처럼 들리니까. by him car 해가지고 car repaired by him 이렇게 되는 거다. 역시 앞에 있는 뭐를 갖다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 관계가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 별거 아닌데 이건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 쓰고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 쓰는 거죠. 이 관계가 수립되는 겁니다. 전자 수능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끝!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명분 보겠습니다. 정명분은 어떻습니까? 어버이 그죠? 소년이에요. 어떤 소년입니까? 원자적 추 나무 아래에 있는 소년. 전명구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전치사 명사잖아. 이게 전치사고 이게 명사니까 전치사 명사로 인한 두 단어 이상의 단어 전명구. 나무 아래에 있는 소년 끝. 뭐가 전명구 이걸 보여주잖아. 후치수식하고 있잖아. 하나 더 해볼까? 베이스 꽃병이죠. 베이스 베이스 꽃병입니다. 어떤 꽃병입니까? 온더 테이블. 테이블 위에 있는 꽃병. 여기 덤프되는 거죠. 형용사 공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관계대명사 관계문을 지금 설명할 때 조금만 쉬었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엑기스만 설명할 거니까 얘도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어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전체적 개관을 할 때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여기를 후, 치, 수, 식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뒤에서 명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직관으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직관을 또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관이 있어야 솔직히 공부 잘합니다. 수학도 직관이 좀 필요하죠. 킬러 문장 맞추려면 벌쩍이는 게 있잖아요. 킬러 문장 못 맞춰요. 알죠? 벌쩍이는 거. 영어도 약간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관으로 딱 잡아놓으면 안 흔들려요. 그 직관. 아까 전에서 관계되면서 직관을 한번 잡았잖아요. 갔다. 뒤에가 피었다. 이것도 잘 보세요. 보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대명사를 갖다가 어떻게 뭐라고 한다? 보호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대명사를 보호라고 합니다. 얘는 뒤에 뭐가 나옵니까? 형용사가 나와야죠. 형용사를 또 보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건 다 기억이 합니다. 자 보호가 명사, 대명사 하면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하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한강입니다. 한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강이에요. 아주 잘 통합니다. 엄청 잘 통해요. 그냥 바로 쑥 들어갑니다. 다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다 보호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요. 이렇게 가서 요게 가는 데는 여기는 웃긴 건 뭐냐면 얘네들은 색깔 좀 바꿔봅시다.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는 뭐가 되냐면 웃긴 건 뭐냐면 이 보라색 부분은 밑으로 안 가요. 이렇게 꾸며줍니다. 왜 밑으로 안 가고 위로만 갈까? 여기는 가긴 가는데 이렇게 간다고 했어. 한번 얘기 한번 했어요. 이렇게 간다고 했어. 잘 안 가요. 극히 예외만 갑니다. 왜 이쪽으로 갈까? 얘네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이거는 그냥 형용사 단독이니까 이쪽 보러 가는데. 그래서 이쪽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좋아, 이걸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죠. 나는 글로 안 갈래 라고 이쪽으로만 가는 거야. 직관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치수식이니까. 그렇죠. 후치수식이니까 뭐가 있으니까. 앞에 끝내주는 게 그렇지. 이미 앞에 명사가 있죠. 여기 앞에 다 명사가 있잖아. 후치수식이니까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죠?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러면 이미 이 명사가 있는 거잖아.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 얘네가. 그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만 하잖아. 얘가 이미 보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 단독으로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해되시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가 점점점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비투형. 비투형법 아까 보호가 될 수 있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형용사구가 될 때가 있죠. 보호가. 어쨌든 비투형법은 확실하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저겁니다. 혹시 잠깐만 여기에 관계대명사 나오기 전에 후치 수식으로 어디 나와 있는지 좀 찾아보고 잠깐 쉬었다가 관계대명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가시냐면 42쪽 가볼까요? 42쪽. 주로 관계대명사가 주로 나올 텐데. 자, 42쪽 보시면요. 42쪽 보기 전에 39쪽 한번 봐보세요. 39쪽 보면 수식어구 뒤에 동사 찾기 나와있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가 있으면 구와 절, 이게 뭐예요? 형용사과 형용사절이 나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챕터 overview 보세요. 챕터 개관이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 구나 절, 이게 형용사구나 절 있으면 주로 앞에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 이해됐어요? 형용사 구와 절이라는 얘기죠. 어디 보고 거기 보이시죠? 그죠? 수식어구 동사 찾기. 주어와 동사 사이가 떨어져서 동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독해 지문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항상 나와요? 수능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어법 문제입니다. 수식어구는 여러 개가 겹쳐올 수 있으므로 길이가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구조로 이해 어려운 것들을 이번 챕터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뒤에 한번 가보시면 앞에 단어가 다 여기 있었군요. 자, 수식어 주어 뒤에 수식어구의 여러 형태입니다. 자, 1번만 41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41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자, 프로퍼넌트하면 지지자입니다. 이 단어는 아마 응용어가 없을 거예요. 지지자. 여러분 해석하다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 칠하세요. 뭐의 정부의 경제 정책의 지지자들은 주어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전명부, 오부가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전명부가 프로퍼넌트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이게 동사죠. 어떤 거? policy. 정책이 have play a role이는 역할을 하다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악유 다음에 접속사 대신 그 정책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공에 뭐 할 때 그 증거 이것을 지지할 증거가 그죠? 희박할 때 그리고 희박할 때조차 이런 정도가 되겠죠. 빈약합니다. 뒤에서는요. 왼절에서 뒤에 에비던스를 뭐가 꾸며주고 있어요? 이것을 지지할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the evidence to support this가 좀 길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동사가 나온 거죠. 자, 밑에 베이직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영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명사 뒤에서 위치하는 것은 매우 흔한 구조이다. 그러나 우리말과는 어순이 다르고 수식어구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명사 뒤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수식어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보시겠습니다. 전명구 됐죠? 그 다음에 준동사구 이게 뭐야?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그 다음에 VING는 뭐야? 분사구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사절 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 전명구 이건 그냥 형용사구 내용으로서의 형용사구입니다. 알겠죠? 이게 형용사구예요. 동격절. 동격절은 수식 역할은 아니지만
수식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원래 명사절인데. 그럼 이거 얘기해보자. 전명구, 그지? 그 다음에 준동사구, 얘랑 얘. 그 다음에 내용으로서의 형용사구. 이게 뭐야? 형용사구 플러스 전명구. 형용사 플러스 전명구. 이거 있잖아. useful to. 형용사랑 전명구 연결돼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관계사절은 지금 할 거고. 본격절은 특이한 경우인데 원래는 명사절인데 여기서 그냥 비슷하니까 풀려했다고. 이거를 최고 복잡한 문장을 여기다 뭐 하는 거야? 해볼만 하죠? 뒤에는 해볼만 하고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러면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문법상을 독해에다 적용해보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독해에다 적용해보는. 이건 순수 문법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고민했고. 순수 문법 문제는 그 문막으로 합시다. 아시겠죠? 네. 조금만 쉬었다가 관계되면서 보겠습니다. 뼈대 잡아주겠습니다.